집에 저 그냥 바로 왔는데 이거 김밥 먹고 수업 시작할까요? 오늘은 전자교탁이 잘 안 되는 관계로 각각 책 다 갖고 오셔서 책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4장 265페이지나 차례인 걸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4장 공부 중인데 4장 2절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기록 시스템의 기능 요건 표준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지난주에 OAIS 3.5형 ISO 14721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오늘 265페이지에 국제표준 ISO 16175 보도록 할게요. ISO 16175는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요? 일단 주도한 곳이 ICA니까 ICA들은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중심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저개발된 국가들은 아무래도 부패가 좀 만연해 있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그 ICA 초에 갔을 때 한 세션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되게 그렇구나 이게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 IRMT라고 하는 또 다른 조직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아주 간단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하나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 부패 지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목공사라든가 많은 개발 사업들, 소위 공사를 많이 하는데, 공사장에 가보면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루 종일 일을 시키면 이런 종이 대장에다가 누가 와서 일을 했다 이렇게 다 적어놨다가 일주일이나 한 달씩 모아서 급여를 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종이로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 이름도 있고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 이름도 있고 5살짜리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생각나잖아요. 조지대 무슨 그런 부패. 그래서 엄청난 돈이 엉뚱한 데로 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마들 짬짬이로 이상한 이름 다 올려놓고 급여 다 받고 뭐 이런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공사는 제대로 신청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전사 시스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등록을 해놓은 거죠. 해놓고 그 사람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 이름을 적어줄 수도 없고 5살짜리를 등록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대한 누수되던 돈을 절약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업무 시스템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중요한 그런 사람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언제 와서 일을 했다는 그런 정보, 그러니까 기록이 생산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ICA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속단에서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그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록 자체를 잘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활동하는 함으로 해서 모든 일이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거, 뭐 그런 걸 신경을 줄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거를 기록 시스템의 승리라고 봐야 할지 전산화 또는 정보화의 승리라고 봐야 할지 뭘 봐야 할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걸 발표했던 걸 본 기억이 있고, 그것까지도 다 이제 포괄해서 기록관리 기회라고 한다면 기록관리 체계를 잘 도입하는 게 약간 후진적인 그런 나라들에는 문화를 좀 새롭게 만들고 투명하게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ICA가 기록의 생산 그리고 관리 양쪽 다를 커버하는 표준을 만든 거예요. 기록 생산은 이런 환경에서 되어야 해,
기록을 관리할 때는 이런 조건에서 해야 돼. 그래서 1617호 표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모듈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지금 265페이지 보면 모듈 구성이 3개죠. 근데 첫 번째 모듈은 뭔가 전체 그 배경 정보, 개관 및 원리 설명이니까 이 모듈 전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기본 원리가 뭐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랑 짧아요. 근데 모듈 2하고 3가 있는데 모듈 두 번째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자환경 하위, 기록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능 요건. 모듈 3은 전자환경 하위, 업무 시스템 기록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제목이 좀 다르지. 모듈 2가 우리가 앞에서 모렉이나 이런 거 봤던 것처럼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 요건 표준이고, 모듈 3은 기록이 생산되는, 소위 통칭해서 이제 업무 시스템, 또 우리 법령의 이름으로 보자면 행정정보 시스템, 물론 전자정보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행정정보 시스템들의 기록, 거기서 만들어진 기록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 시스템 쪽에 기록관리 기능 요건. 근데 이게 최초는 아니에요. 2006년도에 호주에서 이미 이제 기록 그 생산 시스템 쪽에 기록관리 생산 시스템 쪽에 기능 요건 표준을 만들어서 배포한 바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모듈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267페이지 가보면 모듈 2가 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 요건 표준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266페이지 쪽에 가보면 그 모듈 2에서 제시하는 그 내용들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기능 요건 표준은 누가 보게 돼요? 기록 연구사들 보겠죠. 내가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는데 어떤 기능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되나, 이런 걸 판단할 때 이런 요건집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조달 절차를 봤죠. 조달. 내가 그거를 얻어내려면 내부에서 기획을 해서 사인을 받고 결제를 받은 다음에 외부에 RFP가 뭐예요? 했죠? RFP. 제안 요청서. 자, 제안 요청서 영어로. Request for Proposal. RFP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기능들이 되는 시스템을 자기 혼자 머릿속에 생각해서 다 토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집, 표준 이런 거를 참조해서 추천해서 수도 있겠죠.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 거는 이런 기능 요건 표준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우리 기관은 이런 기능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추릴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이런 요건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표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만들 때 이런 표준을 준수한다,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영업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 제품은 모렉 2010을 준수하는 훌륭한 소프트웨어예요. 또는 ICA에서 만든 16175 모듈 2에 해당하는 기능 요건을 다 만족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런 표준들을 잘 보고 이해하고 그걸 잘 준수하도록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독자층이 여럿이에요. 그 중에도 중요한 독자는 바로 여러분들처럼 학습하는 사람들, 기록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자화된 이 시대에서는 기록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시스템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잠깐 좀 해봐주시죠. 숨으시는 동안 책을 보면서 267페이지에 보면 이 모듈 2에서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 요건을 그냥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역시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죠. 그래서 2.3.1 이게 이제 챕터 번호인데 생산 쪽, 2.3.2의 유지 쪽, 2.3.3의 배부, 2.3.4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생산되어 있는 기록을 이 시스템 쪽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획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들한다는 걸 벌써 봐주세요. 뭐가 문제 없어요? 문제가 이게 IGB가 2 되어 있는 1번에 있어서 이거 해보지 않았어요? IGB 2를 돌려주시고 PCI를 돌려주시면 미션 고맙습니다. 어제 프로토타이핑 하느라고 이걸 막 노트북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꼬였나?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캡처한다는 거는 어딘가에 이제 기록이 생산이 되어 있는 거를 그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가져오는 방법은 우리가 뭐 소위 이관을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 사이에 내가 이렇게 싸서 보낼 텐데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뭐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이 소위 이제 이관 규격 같은 거, 규격을 정해놓고 내가 이쪽에서 XML 형태로 떨궈줄게, 건별로. 그럼 내가 건별을 받아, 이럴 수도 있고, 뭐 철별로 내가 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건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XML 파일을 만들어 떨궈줄 테니까 그렇게 받아라든지, 뭐 그런 자세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웹 기록 같으면 우리가 웹 아카이빙 쪽에서는 크롤러 배웠었죠. 크롤러가 소프트웨어다, 로봇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르고, 웹상을 막 기어다니면서, 사실 기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면서 URL을 계속 바꿔가면서 웹페이지를 긁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긁어오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죠. 저쪽에서 보내주는 걸 받는 방식도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막 읽을 수 있는 거를 긁어오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고, 가지고 오는 기록들이 전부 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가 다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 그죠? 등록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받고, 그래서 고유한 번호로 식별이 되잖아요. 식별한다는 거는 번호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학번도 여러분들끼리 겹치는 사람은 지금 절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학생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뭔가 고유한 아이디, 서로 겹치지 않는 딱 단 하나의 그 값을 어떤 객체에 주고, 그걸로 얘는 얘라고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뭐 이 뒤의 내용이라든가 맥락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업무 기능 분류를 한다든가, 또는 뭐 주제 분류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이제 분류를 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한다는 건 기록관 시스템을 일단 획득해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류를 했다고 하니까 뭐 조직화도 오늘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식별 및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디스크립션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잘 이제 보호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3.2 보면 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통제를 하고 보완을 한다? 컨트롤한다. 통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통제 및 보완을 같이 묶어놨는데 되게 액세스 컨트롤한다 이런 말도 많이 썼죠. 접근 권한 통제. 접근. 어떤 시스템, 기록관 시스템에 기록이 나있는데 사용자가 한 명일 수는 없죠. 한 사람이 그 기록관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무지무지한 그 파워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어디 계정을 가진 사람은 무슨 작업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이용자가 생기면 이용자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이용자가 생겼는데 그 이용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물 컬렉션 중에서 이 일부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일부에만 접근이 가능하게 권한을 주기도 해야 돼요. 어디에 그런 권한을 준다는 의미는 시스템 안에 이미
로그인한 이용자마다 그 사람은 어느 기록물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막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그게 다 구별이 되어 있고 그야만 그 권한을 줄 수 있거든요. 통제, 보안. 그래서 이용자의 그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기록물에 대해서 범위를 주고, 그 다음에 기록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뭐 이런 부분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되게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다뤄줘야 될 개인식별 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냥 우리 영업비밀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보여줘도 안 되는 정보가 있다거나, 어쨌든 국가적 기밀이라거나, 뭐 이런 되게 민감한 그런 정보들이 있을 때는 그런 정보들을 적절히 가려주고 보여줘도 되는 것만 이제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안 체계,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센 보안은 모든 정보를 암호화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옛날에 그 일기 같은 거, 초를 안 쓰고, 저 그런 그 일기 있어요. 아래 한글로 쓸 때 거기 암호 걸 수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암호를 걸었죠. 못 열죠, 제발. 이거요. 저거요. 원래 내 룰이 있었어요. 원래 룰은 일기마다 이제 제목이 있고 그 제목대로 그 파일 이름을 그 제목대로 지어줬거든요. 사실은 그 제목에다 느낌이 하나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안 들리더라고요. 다른 파일로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무튼 암호화 시켜놓으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해커들도 정의로운 해커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돈벌이에 집착하는 그런 해커들은 이제 온갖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서버에 이제 침투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객체들을 PCC 데이터들이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암호화 시켜버리죠. 암호화 시켜놓고 그 암호를 이제 풀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갖고 있으니 언제까지 어느 통장으로 얼마를 부과해라. 금액으로 내가 그 풀 수 있는 암호키를 주마.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 인간관계가 아카가 단했던 암호키였는데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가 백업을 잘 해놨던가? 그래서 백업을 웬만큼 해놨다. 그럼 이제 조금 유실되는 기록이 있긴 해서 어떻게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돈이 없거든. 갑자기 어느 날 서버에 딱 접속을 하니까 딱 블루스크린 딱 뜨면서 거기 막 써있는 거, 글씨만 써있는 거. 그리고 기록물을 여러 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통제 및 보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도 해요. 디제스터는 어떤 재난 이런 거죠. 재난 리커버리 한다는 건 복구한다는 뜻인데, 뭐 재난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일반 예를 들면 세월호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오프라인상에 이제 사람 사이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도 있고, 이제 그 시스템 쪽에 이제 재난이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엄청난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여 무슨 데이터를 망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난이 일어날 때 대비해서 사실 이제 백업을 잘 해놔야 되고, 그 백업본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값비싼 게 뭐라고 했어요? 미러링 하는 거. 똑같은 시스템을 두 개 운영해주면 가장 직전까지도 커버가 가능한데, 근데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가장 부지런한 건 1일 백업을 하는 거죠. 매일 퇴근하기 전에 오늘 활동으로 다. 여러분도 진짜로 내가 이렇게 매 학기 논문집도 해보잖아요? 그러면 꼭 한 사람 있어요. 교수님, 제가 어제 노트북이 맛이 갔어요. 또는 뭐 USB에 단어만 넣고 USB가 갑자기 안 읽혀요. 이러면서 결정적인 날, 결정적인 날. 뭐가 잘못됐다면 하소연한 사람 있어요. 넌 백업 안 하니? 항상 잘하고 있었는데 어제 열심히 써쓴 몇 페이지 있었는데 하필이면 백업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한달 하필이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유의하세요. 그 중요한 자료들은 항상 백업을 잘하세요. 요즘 백업 어디다 해요? 저는 이제 클라우드에 많이 하죠. 클라우드에 많이 하고 이렇게 뭘 갖고 다니는 거 싫으니까 그냥 네트워크상에 뭐 이메일에다가 내 이메일에다가 어태쳐서 보내는 거 쓰다가 요즘
금방 열어볼 거는 카톡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카톡은 또 시간이랑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계속 텔레그램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텔레그램도 안 없어진대요. 좋은 정보죠. 텔레그램 나에게. 근데 나에게가 안 돼요. 거기 나에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 나 같으면 아들이나 딸하고 텔레그램 계정 가입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둘 있는 방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지. 되게 나눠졌어요. 한번 해가 어떤 방법을 쓰든 시대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따로 생길 거예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는 꼭 백업을 해놓으시기 바래요. 기록관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 카피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 뭔 일이 생기죠. 사실 와서 훔쳐가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 안산의 그 세월호 기억재단소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나갔었는데 거기 이제 사무실 임대하러 부동산 다니면서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공간 얻었는데 되게 허술한 거예요. 지금도 허술해 사실. 문열 공간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그 안에도 넣는 게 불안한 거죠 사실은. 들어와서 시스템 혼란을 가져가 버리면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백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도 사실 고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그런 논의를 많이 했는데 방심할 수 없습니다. 기록관리자라면 특히 자기 기관의 중요한 기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잠시 한 가지 더 개념을 좀 보고 넘어가면 필수 기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옛날에는 이거를 바이틀 레코드라고 했었고 지금은 이센셜 레코드라고 바꿔부르지 않게 얘기가 됐었어요. 필수적인 기록, 필수 기록, 어떤 기관의 필수 기록. 그래서 필수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사람 이름 같아요? 우리 시대 때는 필수라는 애가 한 명씩 읽고 있었어요. 이 이름을 많이 쓰이더라고요. 필수 기록이라고 해서 바이틀 레코드라고 불렀었는데 어떤 기관이, 이건 기록관이 아니라 기관이, 어떤 기관이 그런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재해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거나 그랬을 때 새롭게 다시 업무를 재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꼭 필요한 기록. 그런 의미예요. 업무를 다시 스타트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록. 그러면 최소한의 자기 권리, 우리 이 건물이 무너졌지만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야. 이런 것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거라든지. 뭔가 갑자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직원들한테 비상연락망 통해서 연락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비상연락망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또 뭐 업무 수칙이라든가 그리고 또 원래 계약서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없어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그런 당장의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필수기록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저런 필수기록을 다 선별을 해놔요. 저게 꼭 연구기록이 필수기록은 아니에요. 그죠? 비상연락망 이런 거 연구기록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지진이 나서 건물이 폭삭 무너졌다. 그래도 뭔가 하여간 서로 연락할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바이틀 레코드를 선별을 해놓고 저것들은 반드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한 카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기록을 언제든 꺼내서 보면서 업무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그 IS 요구사평가나 이런 데서 보고 여기저기서 봐가지고 한 10년 전에 이 바이틀 레코드를 인터넷에 막 쳐보니까 인터넷상에는 이상하게 막 뜨는 거예요.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무슨 수술을 받은 날짜. 그래서 이 바이틀이 병원에서 우리 이렇게 생체, 그 생명 지수 있잖아요. 이렇게 맥박, 호흡,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의료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용어가 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이니까 좀 헷갈린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핵심 기록? 이센셜? 핵심 기록에 가까운 거니까 그걸 바이틀이라고 하지 말고 이센셜로 바꾸자. 이렇게 2008년도인가 ICA 무슨 그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록들이
가정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보면 저렇게 하다 의미가 조금 저렇게 바뀌다 보니까 좀 연구 기록에 해당하는 거, 보존가치가 높은 거 이런 것들도 대학원 핵심 기록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럼 저런 기록을 판별하고 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디제스터 리커버리에 준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영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 부분에 또 보면 혼합형 기록 하이브리드 레코드라고 하는 키워드는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우리가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록은 전자 기록만은 아니고 비전자 기록에 대해서도 목록 정보는 DB에 넣어서 관리하는 거고, 또는 디지털화를 해서 디지털화한 결과물, 그죠? 그런 전자적 객체를 같이 관리하게 되는 거죠. 혼합형 기록을 관리한다. 그리고 보유, 마이그레이션 및 처분. 계속 잘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시스템의 어떤 매체가 변환이 되거나 이럴 때는 기록물을 옮겨야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보존을 위해서 포맷 변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기록관리 시스템에서는 보존 기간이 다 된 거는 평가 심의를 통해서 폐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다른 데 이관 보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 처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 보존을 위한 그 기능들도 하게 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이용하려면 포맷을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포맷 변환 활동을 한다든지 장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부는, 이 배부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봤어요? 디세미네이션? 지난주에 ISO 1471 OAIS 참조 모형에서 정보 패키지에 세 종류가 있다. 종류가 있다. 구성된다. 이거 다른 거 기억하죠? 종류가 있다. 구성된다. 자, 종류가 있다. 그래서 SIP, AIP, DIP. 이거는 그 외국 기록연구소 채용 시험에서 난이도 하에 가장 쉬운 문제 유형으로 가끔 나왔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시험 문제 출제하다 보면 제일 쉬운 문제 중에 이런 걸 내기도 합니다. ISO 2471에서 정의한 정보 패키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AIP, SIP, DIP, RIP. RIP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배부한다. 그러니까 외부로 보내주는, 배부하는 그런 거.